안녕하세요. 직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브리핑 드렸던 그 전략 점검 복기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그 증권사와 그 대여계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일단은 제가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첫 영상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금이 이제 기나긴 이제 하락 추세를 뚫고, 9월서부터 시작됐던 하락 추세죠. 그리고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박스 표시했던 이 매물대까지 전부 다 뚫어준 모습이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타겟은 여기 각각의 박스들 구간들까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매수를 이제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잡으신 분들은 평단이 정말 안 좋다고 해도, 여기서 지금 약 한 160틱 정도 평단을 정말 안 좋게 잡았을 경우에 제가 한 여기 정도로 지금 평단을 잡고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60틱 정도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차 타겟만 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300틱 정도 수익이니까 계약당 아마 한 300만 원이 좀 넘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제가 정말 아쉬운 거는 이때가 그 월요일 날 자리가 나왔었어요. 월요일 날 자리가 나왔었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탑승을 못했습니다. 멍청하게 제가 그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이거 바라보고 있다, 이거 계속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정작 저는 탑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속이 많이 쓰리는데요.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아, 정말 속이 쓰려서 금 같은 경우는 아마 밑으로 조정이 좀 오면 매수를 좀 잡아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한 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타겟들까지 한 번에 쭉 가진 않을 거고 중간에 분명히 조정이 이렇게 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오면 좀 매수를 다시 잡아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설명을 한번 드렸던 대로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갔을 때 이 금을 잡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달달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이제 메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갈게요. 오늘의 메인 이야기는 증권사와 대여계좌. 글씨 크기가 잘 안 보이시나요? 어, 증권사와 대여계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해외 선물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증거금 마련인데요. 사실 증권사하고 대여계좌의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크게는 증권사는 합법이고요. 대여계좌는 불법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는 먹튀에 대한 걱정이 없고 대여계좌는 먹튀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업체마다 다르고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먹튀가 가능하고요. 대여계좌 같은 경우는 먹튀를 한다고 해도 방법이 없죠. 불법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증권사는 그 증거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상생 이런 지수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한 계약당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증거금이 있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뭐 대여계좌는 반대로 30만 원 정도 그냥 어쨌든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의 금액만 있어도 계약이 가능하죠. 그래서 증거금에 대한 어떤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처음 해외 선물을 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여계좌로 많이 접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증권사하고 대여계좌의 차이는 뭐 수수료라든지 뭐 환전 수수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짜잘한 비용들이 더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 차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증권사와 대여계좌의 차이와 증거금의 비밀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사실 처음에 이제 이런 낮은 금액으로도 계약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여계좌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만약에 먹튀를 안 하는 그냥 정상적으로 출금을 잘 해주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증거금이 굉장히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도 계약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건 그만큼 마진으로 따지면 레버리지를 높이는 거거든요. 고배율입니다, 고배율.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굳이 증권사에서 증거금을 1,000만 원씩 있어야 1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룰을 정할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것이 나스닥이나 한경이나 어떤 이런 그 상품들인데, 이거를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만으로도 계약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건 물론 편리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고배율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틱 가치가 보통 이제 약 한 6,000원 정도, 네, 6,000원 정도인데, 만약에 제가 50만 원의 증거금으로 그 1계약을 잡았다고, 매수를 잡았다고 이제 계산을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보통 이제 로스컷 기준이 보통 이제 한 1계약당 한 10만 원, 대여 계산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저에게 남은 증거금은 40만 원이겠죠. 6,000원으로 이제 40만 원, 네, 이제 증거금을 버티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대충 한 60틱? 60틱 좀 넘겠네요. 66틱 정도? 66틱 정도를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물려도 66틱까지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큰 것이, 66틱이면 하루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폭이 정말 클 때는 막 1000틱도 움직이고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 걸 아마 조금만 해외 선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66틱밖에 못 버틴다는 건 그만큼 고배란 뜻이죠. 쉽게 말해 로스컷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거기 때문에 편리성도 있지만 이런 위험함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증거금이 적어도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주네? 좋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어떤 위험성이 정말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밖에 뭐 짜잘한 세부 사항들도 좀 많이 있긴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초심자들 같은 경우는 진입자리라든지 뭐 익절자리, 손절자리 이런 거를 차트를 명확하게 보고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비율적으로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1,000만 원으로 이거를 버티는 것과 물려도 1,000만 원으로 버티는 것과 이런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소액으로 버티는 거는 정말 차이가 크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해외 선물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막상 이 HTS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뜨기 시작하면 정말 심장이 떨립니다. 정말 간이 쫄려요. 이거를 버틸 수 있는 배짱도 결국은 실력인데, 그 버틸 수 있는 배짱은 제 남은 증거금에서 나오죠.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을 제가 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마이너스 100만 원, 우습게 버틸 수 있죠. 이거 뭐 못 버티진 않겠죠. 그런데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뜨면 못 버팁니다. 이런 건 진짜 버티기 힘들죠.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심리적인 요소들도 정말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신 상태에서 잘 현명하게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장 시작이 되는데요. 또다시 이제 제가 보는 관점들이라든지 어떤 매매 복귀라든지 해서 영상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